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고1 때는 학교에서 아마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니네가 알고 있는 게 나중에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거든.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 뭐 이 근방에 있는 학교. 가르치는 학교들도 좀 있기는 해. 근데 어쨌든, 왜냐면 이게 사실 고1 과정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 게 정상이겠지. 근데 알고 있으면 너희가 어쨌든 이 단원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요 상황. 그래서 금속 원자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금속 양이온이 만났을 때 얘네들 사이의 이 반응성을 비교해보면 반응성이 큰 애가 산화가 되고 반응성이 작은 애는 환원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거기 우리 책에 이제 예시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자면 거기 101페이지라고 써니 그 밑에 보면은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이라고 나와 있지. 질산은 수용액하고 자 여기에 질산은 수용액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질산은 우리 어떻게 쓰냐? 화학식으로는 AgNO3라고 쓰고요. 근데 이거를 물에 녹인 거야. 따라서 물 속에는 Ag, 은이온하고 NO3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얘 은이온이 어때? 얘가 금속 양이온이잖아. 맞지? 여기다가 구리라는 금속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딱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집어넣는 겁니다. 구리. 자, 그럼 누구하고 만나게 된 거야? 구리라는 금속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은이온이 만났어.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 원자하고, 그지? 금속 원자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금속 양이온이 지금 만난 거 아니야. 자, 반응성을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좀 썼다 지웠지만 너희는 그 교재에 있으니까 구리하고 은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다고 나와 있니? 동빈아, 구리하고 은 중에 누가 반응성이 크다고 나와 있어? 왜 써져 있는데 대답을 못할까? 누가 반응성이 더 커? 그래, 구리가 반응성이 크지? 그러면 얘가 반응성이 크면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잘 들어봐. 반응성이 큰 애는 아까 전자를 다 잃는다고 얘는 잃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구리라는 애는 어떻게 되지? 내가 넣어준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된다? 구리 이온이 되려고 한다고요. 맞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은이온은 전자를 얻으려고 한다고. 상대적으로 작은 애는 얻어서 어떻게 된다고? 은이 된다고. 은이. 자, 그럼 얘네들이 만나서 자, 요걸 우리가 거기 우리 교재에서 반쪽 반응식이라고 하거든. 구리 따로 은 따로 쓰고 이거 반쪽 반응식이라 그래. 그럼 이걸 그냥 합쳐서 쓰면 자, 구리가 잃은 전자를 은이 받는 거니까 개수 맞춰주는 거예요. 2 써주면 돼. 그러면 결국에는 합치잖아. 이 식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구리하고 2Ag 플러스가 만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여기 화살표 기준으로 서로 건너편에 있는 애들끼리 소거된다고 생각하면 돼. 빼지는 관계. 그러니까 니네 이거 드모라고 생각하면 얘는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더하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화살표 이렇게 돼가지고 구리 2 플러스와 2Ag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걸 전체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유지는 금속 원자랑 금속 양이온이 만났을 때 금속 원자는 반응성이 더 크니까 얘가 반응성이 큰 애는 전자를 잃어서 뭐 된다? 산화가 되려고 하는 거고 그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반응성이 작은 금속 양이온은 걔가 버린 전자를 얻어서 은이 되는 환원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다 표시하면 잘 들으세요. 잘 들었어요.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면서 뭐 했다고? 전자 잃었다고. 뭐 됐다고? 산화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은 이온은 은이 되면서 전자를 얻어야 되겠지? 요 식이 숨어 있는 거야, 여기에. 뭐 됐다? 환원 됐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 사이에 얘가 이렇게 전자 준 거지. 그럼 얘는 전자를 잃은 거고 얘는 얻은 거지.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구리는 산화되는 거고 환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구리를 넣잖아? 그럼 이 은은 환원이 돼서 금속 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리 막대기 표면에 은이 막 이렇게 달라붙어. 석출된다고 표현하거든. 은이 석출돼요. 그러면서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되거든. 근데 구리일 때는 붉은색을 띠는데 구리는 이온이 되면 이게 푸른색을 띠요. 그래서 이 수용액이 원래는 투명한 색깔이었는데 얘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러면 은은 석출이 되는 거고 구리는 이온이 되는 거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구리는 산화되고 은은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둘이 만났을 때. 근데 거기 보면 지금 그림 나와 있지. 원래 질산은 수용액이 투명했는데 거기다가 구리라는 금속을 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용액이 점점점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 볼 수 있지? 푸른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됐다는 얘기지.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황산구리 수용액이 들어있는 거. 황산구리. 자, 황산구리니까 CuSO4라는 애를 물에 녹인 거거든? 그러면 이 수용액 속에는 구리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방금 얘기했지. 구리 이온일 때는 푸른색이라고.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은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은을 집어넣어. 은숟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은. 그럼 얘 누구랑 만난 거야? 은이라는 금속 원자하고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구리 이온이 만난 거거든? 맞지? 자, 근데 이때도 반응성은 여전히 누가 큰 거야? 원자이건 이온이건 상관없이 종류만 보면 되는 거야. 무조건 구리가 크겠지, 반응성이. 그러면 반응성이 큰 애가 뭐 하려고 한다고?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고. 그런데 이미 구리는 어때? 어딘가에 전자를 잃은 상태야, 지금 얘는. 그래서 반응성이 크니까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데 잃지를 않아. 이미 잃은 애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아무런. 이 은숟가락을 넣는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점점 색깔이 뭔가 변화가 생긴 반응을 한 거거든. 그지? 은이 달라붙고 구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이거 우리가 응용하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잘 봐. 반응이 일어나는 건 어떨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집어넣은 금속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보다 반응성이 클 때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내가 집어넣은 금속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보다 반응성이 작을 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봐. 이걸 이용해갖고 여러 금속들의 반응성이라는 걸 비교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B라는 양이온이 들어있고요. A라는 금속을 넣은 거야. 그랬더니 뭔가 변화가 막 생겼어.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큰 거라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집어넣은 애가 들어있는 애보다 반응성이 큰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C라는 이온이 들어있어. 여기다가 A라는 금속 똑같이 넣은 거지. 근데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럼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들어있는 애가 반응성이 큰 거라고요. 따라서 A, B, C의 반응성을 비교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산화가 가장 잘 되는 거다? 반응성이 큰 놈일수록 산화가 잘 된다 그랬지. 그럼 반대로 반응성이 작은 놈일수록 뭐가 잘 되는 거야? 환원이 잘 되는 거야. 알겠니?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가 잘 되는 거고 반응성이 작을수록 환원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지금 그래서 거기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 자,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이래. 그지? 아연이 나와서. 그지? 옛날에는 학생 때 이름 갖고 많이 놀리고 막 그랬어요. 하다 보면 이름 나오면, 야, 이거 네 이름인데, 야, 이거 너랑 얘랑 반응하냐? 막 이러면. 근데 황산구리 수용액과 아연의 반응. 똑같아. 여기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이 들어있어. 거기다 아연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은 거야. 자, 볼게. 자, 여기에 이번에는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이라는 금속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 원소기호도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 황산구리 화학식으로 쓰면 CuSO4라 그랬고 아연이라는 금속은 ZN이거든. 그지? 얘를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썼다만 황산구리 수용액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구리라는 이온하고 황산이온이 이렇게 들어있다고요. 거기다가 아연이라는 금속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아연 집어넣었어. 자, 그럼 누구랑 금속만 찾는 거야. 여기 금속 양이온 찾고 집어넣은 금속 보는 거야. 그럼 누구랑 여기 봐봐. 아연이라는 금속 원자랑 구리라는 이온이 만난 거잖아, 지금. 자, 이것도 너희가 반응성을 외우고 있다는 전제에 누가 반응성이 더 커? 아연이 더 크거든? 그럼 둘이 만났을 때 반응성이 큰 애는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고. 그럼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애는 그 전자를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반쪽 반응식 생략하고 전체 반응식을 쓰면 아연이 구리 이온하고 만나면 그 결과 아연은 이온이 돼버리고요. 구리는 다시 금속이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구리 이온이 여기에 달라붙어. 여기 구리가 막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구리가 이렇게 표면에 막 달라붙게 돼. 근데 정작 아연 금속판은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얘가 아연 이온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알겠니?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때 누가 산화된 거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집어넣은 애가 반응성이 큰 거니까 반응성이 큰 애가 무조건 뭐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면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반응성 작은 애는 무조건 원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질문, 퀘스천. 자, 그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 총 이온수 변화 어떻게 되지? 이온이 늘어날까? 이온수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대로일까? 태우가 이 그림 보고 대답해봐. 태우기는 화학도 했잖아. 그러면 이온 수는 늘어나는데. 늘어나? 어떻게 해서 늘어나지? 안 늘어나요. 저희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거든. 그럼 봐라. 지금 얘도 이온일 때 2 플러스 얘도 이온이 되면 2 플러스 되는 애잖아.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뭐야? 생기잖아. 근데 전하량이 보존된다고 생각해도 돼. 이 수용액 속의 전하량은 항상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2 플러스짜리가 없어졌으니까 2 플러스짜리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지. 즉, 이 경우에는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없다. 변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아까는 어떻게 될까? 자, 아까의 경우에 아까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자,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구리 넣었을 때 이때는 이온수가 어떻게 되겠어? 아까 반응식 쓰면 구리라는 애랑 은이 만나가지고요. 그지? 구리는 이온이 되고 은은 석출된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얘네 사이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아야 돼. 봐. 은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은이 되는 애인데 전자를 잃는 애는 두 개를 잃잖아. 그러니까 얘가 두 마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 식을 봐봐.
은 이온이 두 개가 사라질 때 구리 이온이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은 이온이 여기 두 개가 사라지고 구리 이온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어? 야, 두 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들어왔으면 하나가 줄어든 거 아니냐? 맞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야. 이온수. 이 경우에는 전하량이, 그러니까 이 이온들의 전하량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전하량이 큰 애가, 얘가 전하량이 크지, 2 플러스니까. 전하량이 큰 애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있는 애보다 전하량이 큰 애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온수가 줄어. 근데 얘네들은 전하량이 똑같지? 그럼 이온수가 변함이 없는 거야. 반대로, 여기 들어있는 양이온보다 이온, 전하량이 작은 애가 들어가면 오히려 이온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야. 알겠니? 그럼 만약에 이때, 자, 또, 퀘스천 2. 만약에, 아연이라는 원자가 구리라는 원자보다 질량이 무겁다고 해볼게. 원자들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면 이 경우에 수용액 속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자, 봐봐. 이 수용액의 질량을 말하는 거야. 가벼운 구리 이온 사라지고요. 여기 달라붙어 버리고. 수용액 속에는 무거운 애가 들어왔잖아. 아연이 좀 많이 무겁다고 하면. 질량 오히려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고요. 자, 니네 그리고 이온이 한두 개가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이 수용액의 부피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그러면 세 번째 퀘스천. 수용액 속의 밀도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밀도라는 거 어떻게 구하지?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근데 이온 몇 개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부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해서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일정한데 질량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밀도 어떻게 돼야 돼? 수용액의 질량이 늘어나면 밀도도 증가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 경우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단 이게 전제 조건을 줘야지. 혹은 내가 알고 있거나. 만약에 구리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거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문제에서 이제 요렇게까지 안 나오겠다만 이거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나 얘를 봤을 때 지금 이 SO4 E- 나 NO3- 는 뭐 하는 애들이야? 아무것도 안 하지. 금속을 넣든 빼든 여기 그냥 그대로 들어있지. 무슨 이온이라고 부를까? 구경만 하네. 야, 잘 만나는구나. 구경만 해. 구경만 한대. 구경만 하는 이온이래. 그럼 구경꾼 이온이라. 그지? 구경꾼 이온. 뭐 이렇게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금속 원자들이 하나만 예를 더 들게요. 하나만. 이거는 이제 금속끼리 만났을 때인데 그 10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묽은 염산과 아연이 만났을 때 얘기도 나와. 자, 봐봐. 여기에 묽은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묽은 염산. 자, 염산.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산 안에는 수소이온이 들어있거든. 자, 비록 금속은 아니지만 얘 양이온이지, 양이온. 맞아? 여기다가 아연이라는 금속을 넣었어. 아연.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아연이라는 애와 수소라는 애가 만난 거잖아. 자, 근데 아까 금속의 반응성에 얘도 써 있었잖아. 얘가 더 크거든. 그럼 무조건 반응성이 큰 애가 어떻게 된다고? 전자를 잃는다고요. 그 결과 이 경우에는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고요. 그러면 아연이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걔가 잃은 전자를 그 용액 속에 들어있던 수소이온이 얻어서 얘는 뭐가 되냐면 수소기체가 돼. 그래서 이 주변에서 뽀글뽀글 막 기포가 발생하게 되고, 기포는 기포대로 발생하고 아연 조각은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왜? 수소는 수소기체가 된 거고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되니까. 그럼 자, 이 경우도 봐봐. 지금 내가 집어넣은 금속의 전하량이 얘보다 크지? 이온수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요.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집어넣은 금속의 전하량이 크면 무조건 수용액 속의 이온은 감소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수소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지. 그지? 그럼 어쨌든 이때는 수용액 속에 들어있던 수소 이온은 뭐 된 거다? 환원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이동, 뭐 이거 말고도 할 얘기는 더 많다만 그건 추후에 한 번 더 배울 때 우리 내신 기간 때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 그래서 보면은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의 정의 두 가지를 배운 거잖아. 자, 그래서 산화환원의 정의. 자, 첫 번째는 뭐다? 산화라는 거 그냥 종합해서 쓰면은 산소 갖고 설명하자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다. 또는 산소가 관여하지 않을 때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지? 그럼 환원은 그 반대 의미지? 그래서 환원이라는 거는 산소는 잃거나 산소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거나 혹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환원이라 한다 이거지. 그럼 이때 자, 또 요런 말이 나와. 산화제 환원제라는 게 나오거든. 산화제 환원제. 산화제는 뭐고 환원제는 뭘까 생각을 해보자. 자, 산화제는 뭘까? 그렇지, 소화제하면 우리 소화시켜주는 애잖아. 그러니까 산화제라고 하면은 다른 애랑 반응했을 때 다른 애를 산화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애를 산화시켜주려면 다른 애가 산소를 얻으려면 나는 뭐 해야 돼? 산소를 잃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이 되는 거야.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하는 거야. 그 환원제는 그 반대가 되겠지.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애들을 우리가 환원제라고 한다 이거야. 자, 그럼 잘 봐. 아까 그냥 나왔던 아무거나 예를 하나 들 텐데 아까 나왔던 그 뭐시기냐?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하고 만나서 구리가 얻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경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이때 누가 산화되는 거였지? 해봐. 탄소가 산화돼서 이산화탄소 된 거잖아. 맞지? 산화구리는 환원이 돼서 구리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 자, 누가 환원된 거야? 산화구리가 환원됐지. 맞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산화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환원되는 애가 산화제인 거야. 그럼 산화되는 탄소는 뭐가 되는 거야? 환원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네? 서로 이렇게 반대로 짝져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산화제와 환원제라는 말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넘기시면 개념 확인 문제 그래가지고 한 20문제 정도? 24문제 정도 아마 문제가 들어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